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하락에 뭐 재료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하락 마감했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핑계를 찾자면 이제 중국을 핑계로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강했죠. 어제 중국 증시 급등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그 중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제 한국 증시 마감되고 오후 4시에 중국의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 그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죠. 어떤 앞으로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기자회견을 오후 4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랐었거든요. 어제 낮에.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별히 뭐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하락했다 뭐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실망감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그죠?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굳이 핑계를 대자면, 굳이 핑계를 대자면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이런 걸 핑계로 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 중국이 방역 규제를 언제쯤 완화하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부작용 완충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할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작용 해소를 뭐 강조하고 고령층 접종률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히 방역 규제 완화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런 내용 없었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이제 그 한국장 개장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 속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뭐 애플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 그 정저우시에 있는데 이 도시가 락다운이 해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이폰 생산 뭐 이런 게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호재긴 호재예요. 근데 일단 시장은 그다지 이런 호재에 뭐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조용해요. 별다른 뭐 반응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특별한 재료 없이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죠? 뭐 중국 방역 규제 완화는 이런 건 없던 일로 됐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슈 점검을 했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하자면은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그죠? 하락 마감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애매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긴 하다라는 거.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미국 증시인데 여전히 초록불이 많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계속 이래요. 계속 이래. 그나마 이제 그 이틀 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전 거래일에서는 전 종목이 다 하락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단 말이죠. 그 초록색 불 들어온 종목이 여전히 많고, 뭐가 빠졌냐? IT 빅테크가 빠졌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시장 분위기가 애매한 게 이래요. 그러니까 빠질 거면 다 빠져야지. S&P 500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 500개 종목은 계속해서 오르고, IT 빅테크는 줄줄줄 흘러내리면은 이 시장 분위기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이 IT 빅테크들이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볼까 하다가도 500개 종목이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적당히 혼조세로 흘러가고, 조금 좀 올라볼까 하다가도 IT 빅테크가 빠지니까 지수 못 오르고, 이런 계속 들어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요즘 모습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약한 놈은 후려패주면 됩니다. 그죠? 일단 확실히 나스닥이 요즘 분명히 약하긴 약해요. 이 애플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 때문에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놈을 후려패주면 됩니다. 한국도 약하고 요즘 나스닥도 약하니까 약한 놈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강한 놈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죠. 약해질 때까지 지켜보거나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시장에 아직 어떤 절대적인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좋다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안 좋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고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알 수가 없는 구간이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분명히 뭐 지난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지난 1년 가까이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빠지긴 했단 말이죠. 추세 전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다. 고민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여튼 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어떤 통화 정책이나 어떤 큰 시장의 정책, 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아직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에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추세 전환이라든가 뭐 시장의 큰 방향성 전환이라든가 뭐 연준의 정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S&P는 이렇게 좀 강한 모습, 나스닥은 지 혼자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 이런 더러운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시장도 지금 혼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여튼 대응하기 어려울 거고요. 나도 모른다. 약한 놈은 후려 패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S&P는 강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나스닥은 약하니까 후려 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저우 씨의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이런 뭐 호재도 들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이러한 악재도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분위기가, 그죠? 애매합니다. 경남의 중견 건설업체 동원건설에 부도가 났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 뭐 솔직히 뭐 이 회사가 부도 났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뭐 금융위기가 온다, 솔직히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뭐 동원건설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규모가 큰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회사가 어디에 빚을 내 가지고 뭐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뭐 부도가 나면 이제 그 돈 빌려주는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이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뭐 악재긴 악재죠, 그죠? 또 그리고 뭐 돈 급한 보험사들이 RP를 매도하고 있다,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뭐 요런 소식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계속 뭔가 좀 더럽긴 해요,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동성 우려,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시중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이제 말라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였나요? 지난 주였나요? 한국은행에서 그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그거 한번 가동했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여전히 어떤 위기의 씨앗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빠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하여튼 이런 뉴스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 한 가지만 좀 더 보고요. 어젯밤에 이제 어제 발표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있긴 있는데, 뭐 제 생각에 특별히 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건 없었고, 다만 이제 뭐 눈에 띄는 거 몇 가지가 있다면, 뭐 여전히 뭐 유럽의, 독일의 CPI 이런 건 높다. 물론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10%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러니까 유럽에서 자꾸 아직까지 인플레가 피크를 쳤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유로존이 뭐 긴축을 해야 된다, 75bp를 올려야 된다, 긴축 속도를 조절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유로존에서. 그러니까 자꾸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렵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유로존도 뭐가 분위기는 안 좋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뭐 보시면 하여튼 좋은 지표는 일단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지표들이 안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은 이 정도 보면 되고, 오늘 밤엔 참고로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그 시장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블라드 총재나 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시장 니네 너무 자꾸 지금 긴축 속도가 줄어들면서 뭐 거의 뭐 긴축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데, 니네 그러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파월 의장이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죠. 언젠가부터 딱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인플레는 뭐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바꾼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매파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밤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 매파적인 파월 의장이 갑자기 뭐 비둘기로 돌아서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이따 저녁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미국 증시 있었던 이야기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아직까지 S&P는 박스권이다, 어딘가에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붕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어젯밤에는 그래도 좀 올라주는 게 좀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좋게 봐줘서 이 11월 28일 날 1% 넘게 하락했던 요게 그나마 눌림으로, 상승 중 눌림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려면 어제는 올라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다시 좀 S&P 위기가 좀 슬슬슬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 어디에요? 여기 있는 장대 양봉 11월 10일 날 5.4% 급등했던 이날의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을 슬슬 훼손하기 시작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396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아직 붕괴되지 않았죠. 지금 3960을 박스권 하단 자리로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버티고 있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지난번에 11월 23일 날 4000을 돌파한착했던 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까지 강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하여튼 그 4000이라는 자리를 넘진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볼 자그마한 근거는 있는데, 이게 뭐 강력하고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진 애매한 구간에 와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해서 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레벨 다운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봐야죠. 이제 아래쪽으로 봐야 되고 쌍고점 완성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왜냐, 왜 어젯밤에 쌍고점이 완성이 됐냐? 지금까지 중요하게 지키던 11,630, 11,640이란 이 11월 10일 날 7% 급등했던 이날 종가, 이 자리 완전히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레벨 다운 된 거죠. 그죠? 이 자리 레벨 다운 되고 저점도 낮아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자리 완전히 내려앉혔고 저점 낮아졌으니까 쌍고점 완성됐고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 방향 전환 됐다라고 볼 겁니다. 이제 나스닥은 방향 전환 됐어요. 아래쪽으로. 더 이상 반등이 아니고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S&P도 살아있고 여전히 강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는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지금 나스닥의 방향을 틀었어요. 틀었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폭락해야 돼요? 아닐 수가 있죠. 내일 뭐 지지부진하다가 또 조금 반등하면서 또 다시 저항을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시장 분위기가 급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다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은 좀 위험해졌죠. 그죠? 그 CPI 7.7% 나오면서 폭등했던 이 자리 시세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죠?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양봉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테스트라는 그런 구간 안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더러워졌다. 두 달 동안 빠졌는데 오른 게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될라 그러냐? 다음번엔 큰일 났다. 저 밑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분위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속임수일 수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제가 나스닥을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지지선 붕괴되고 약하니까 약한 놈은 후려 패자, 이런 이야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금융위기로 갈지, 금융위기 없이 조용히 연착륙해서 파월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플레를 잘 잡고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나스닥은 약하지 않냐? 얘 왜 약하냐? 약한 놈은 후려 패자, 일단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약한 거는 아무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애플 주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애플 주식을 좀 잠깐 요즘에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죽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죽어가는 경로도 또한 그냥 교과서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그 박스권 정도 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최선인데, 지금 보시면 박스권 유지도 좀 어렵게 생긴 게 어떻게 되냐?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할 타이밍에 위에 터치 못하지 않았냐? 위에 터치하러 가야 되는 타이밍에 위에 터치 못했고, 155달러에서 저항 만들어냈고 150달러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항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단기적으로 쌍고점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중고점형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 이제 큰일 나. 다음번에 이 자리가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박스권이라도 유지하려면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최소한 170달러, 180달러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150달러에서 지금 이 반등이 멈추고 아래로 꺾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고, 이 애플이 죽는다라는 건 그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전 세계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박스권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박스권 하단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빠지지도 않던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 자리 붕괴되면서 빠지기 시작하면 목표치까지 열리는, 목표치 뭐 최소 여기 혹은 여기까지 열리는 건데, 이까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레벨 다운 되면은 이제 진짜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나마 얘 때문에 나스닥이 버티고 애플이 버티고, 그러니까 그나마 애플 덕분에, 그러니까 나스닥이 버티고 S&P가 버티고 코스피가 버티고 세계 증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얘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얘가 이제 붕괴되기 코앞이다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중요한 종목이었는데 이미 레벨 다운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물론 뭐 지금은 뭐 반등이 일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여기 아래로 이미 한번 붕괴가 되면서 여기 이 자리, 그죠? 전저점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얘는 이미 뭐 레벨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래저래 미국 증시가 안 좋아 보인다, 특히 나스닥이 약하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공략하자, 뭐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변동성 지수들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튼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에 불과하다고요. 아직까지 빅스가 지난번 20점 몇에서 이제 일단 급반등을 한번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단기 바닥이다, 이게 진짜 진바닥일지 어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빅스는 또 어젯밤에 22부근에 또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거든요. 일단 또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내려오는 게 또 맞아요. 얘가 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또 반등하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지금 현재 이 빅스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가 뭐 당장 급락한다, 솔직히 뭐 그런 거는 좀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글쎄요, 뭐 만약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레벨업 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일단 뭐 특별한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 부근에 있는 지지력을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시장은 조금 더 혼란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 중이에요. 어제 양봉이 아니고 어제 음봉이고 어제 하락 마감했으니까 이건 지지력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밤에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하시면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단기 저점에 불과하다, 뭐 중장기적인 바닥 혹은 혹은 뭐 의미 있는 바닥,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 바닥에 불과하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전반적인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살펴봤고, 달러는 어젯밤에도 올랐죠, 그죠? 그래서 좀 어떤 전형적인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근데 일단 뭐 쌍바닥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짜불짜불 올라오고 있어요. 어딘가를 돌파한착 해야 되는데, 어딘가 여기 107.9, 107.8 이런 자리를 돌파한착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한착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위로 가는 건데, 아직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혼란한 구간 안에서 겨우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튼 달러가 오르고 이러니까 시장이 안 좋겠죠, 그죠? 요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금리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뭐 아직까지 좀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명확한 방향을 잘 보여주질 않고 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일단 살펴봤고요. 이 뭐 원자재들도 뭐 적당히 뭐 일단 뭐 파월 의장 연설 전에 이 하락을 멈추고 일단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는데, 일단 근데 뭐 여전히 하락 추세 뭐 이런 걸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파월 의장 연설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일단 올라오네요, 그죠? 삼성전자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방경 직성, 지수 하방경 직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올라와 봐야 아직까지 뭐 반등에 불과한 그런 그림이라서, 뭐 일단 그죠? 한국 증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코스피 강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를 이제 일단 위쪽에 저항들이 많습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일단 뭐 318 선물 318이 코스피 선물 318이 일단 당장 눈앞에 띄는 저항이고, 또 그리고 322 이런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죠. 뭐 그런 자리들 저항이 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다시 이제 풋옵션들이 이제 또 중요한 자리에서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풋옵션들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겠죠. 풋옵션들이 여기서 또다시 그 죽어내리면서 이제 폭락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련지, 아니면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폭락의 씨앗을 계속 남겨둘 건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풋옵션에 또 죽는 그림이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파워르장 연설이 있어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라면은 또다시 시장은 안정을 급속히 되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잘 살펴봐야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풋옵션들의 어떤 하여튼 뭐 처절한 싸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시장이 또 급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요런 그 지지력 싸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죠, 그죠? 또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V코스피 이 변동성 지수도 아직까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단지 어떤 그 단기 바닥에 불과하다고요. 아직까지는 진정한 바닥 이런 게 아니고 단기 바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음봉만 보이고 있죠. 음봉은 뭐예요? 음봉은 일단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일단 슬슬슬슬 일단 죽어내리고 있다. 풋옵션이 죽어내리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떤 변동성 지수들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혹은 뭐 위쪽으로 어떤 뭐 저항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뭐 결론을 좀 내리긴 좀 뭐하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뭐 그죠? 한국 증시는요. 아직까지 뭐 어딘가를 돌파한장한 거 그런 거 아니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시면 되겠고, 이 뭐 계속해서 환율도 깝깝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방향성을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뭐 1315원, 1300 뭐 50원, 60원 이런 자리 박스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지켜볼 수밖에요, 그죠? 오늘 밤에 파워르장 연설이 있고, 이제 내일이 12월 1일인가요? 하여튼 그러네요. 내일이 12월 1일이네요. 이제 12월 들어서부터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좀 시장이 움직이겠죠. 오늘 밤부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 아무런 뭐 단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